안녕하세요 여러분, MZ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대비 특강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고구려의 성장이고요. 바로 같이 수업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학습지를 보시면 여기 쭉 해서 이렇게 그림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바로 삼국시대 각 국가별로 성장 그래프를 그려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성장하였는가, 국력이 얼마나 성장하였는가를 볼 수가 있는 그래프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몽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따져본다면 여기 써있듯이 바로 부여에서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부여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그런 국가였습니다. 보시면 여기 북쪽에 부여 보이죠?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부여라는 나라에서 내려온 주몽이라는 사람이 세운 게 바로 고구려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몽은 부여에서 왔고 그 다음에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태조왕이 있는데요. 태조왕의 업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빈칸 채워볼게요. 바로 옥저를 정복했다라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옥저를 정복했다. 자, 여러분들 또 옥저도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요. 쌤이 좀 지도를 한번 쭉 그려보면 자, 우리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우리 한반도에 등장한 여러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저번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그때 위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 다음에 마한, 진한, 변한 합쳐서 삼한이라고 하죠. 이렇게 5개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때 태조왕 때 이르러서 이 옥저를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업적으로는 바로 요동의 진출을 시도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선생님 요동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곳 있죠? 여기에 강이 하나가 흐릅니다. 이 강을 우리가 요하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요하강의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동쪽을 우리가 요동지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럼 반면에 요 서쪽을 무슨 지역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요서지역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태조왕 시기에 이 요동 진출에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 업적이 될 수 있겠죠. 되셨죠? 자, 이렇게 태조왕 이후에 계속해서 고구려는 기복을 반복하다가 고국 원왕 때 이르러서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고국 원왕인데요. 고국 원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원자가 있는데요. 이 원자는 실제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원망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망한다. 굉장히 슬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누구에 대한 원망이냐? 그것은 바로 백제의 근초고왕에 대한 원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바로 이 백제의 근초고왕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을 죽인 이 근초고왕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는 왕이다라고 해서 고국 원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국 원왕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왕이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는 크나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크나큰 위기에서 고구려의 부활을 위해서 힘쓴 사람이 바로 소수리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수리망의 업적을 볼게요. 자, 이렇게 위기에 빠진 고구려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태학을 설립합니다. 태학을 설립하고요. 그래서 태학은 이제 국가가 세운 학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 국립교육기관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율령을 반포합니다. 선생님, 율령이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면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율령은 법이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면은 크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령을 통해서 소수리망은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했고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백성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받아들인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가 뭐냐면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렇게 소수리망이 마련한 발전의 기틀을 밟고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맞이한 왕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광개토대왕과 그의 아들인 장수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광개토대왕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고국 원왕이 백제의 근초고왕에게 죽군한 이후부터 고구려의 목표는 뭐였냐면 바로 백제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리망 때 조용히 태학도 설립하고 불교도 공인하고 율령도 반포하면서 국력을 점차 쌓아 올라갔고요. 이제 광개토대왕 때 이 백제에 대한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강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고구려는 백제를 공격했고요. 한강 이북까지 광개토대왕 시기에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한강 이북이라는 거는 한강 북쪽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후연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요 지역에 있던 것이 바로 후연인데요. 이 후연 지역을 공격함으로써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봤던 요하강의 동쪽인 요동 지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광개토대왕 때에 이르러서 요동을 확보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파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건 잠시 지도를 통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그럼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신라에 누가 쳐들어가냐면 당시 일본의 이름이 왜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왜나라 군대가 신라에 침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신라는 이 왜군들을 감당해낼 만한 국력이 부족했기에 이때 누구한테 SOS를 치냐면 바로 고구려에게 SOS를 치게 됩니다. 이 광개토대왕은 신라의 구원 요청에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병사 5만 명을 신라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왜군들을 격파하게 되는데요.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 왜군들을 격파하는 과정 내에서 이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금관가야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후기 가야연맹의 주도권을 대가야에게 넘겨준 것도 이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금관가야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가야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력이 발전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이때 연호라는 것도 새로 사용하는데요. 이 연호가 어떤 연호를 사용했냐면 바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연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연호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왕이 즉위한 해에 붙이던 칭호예요. 칭호. 자, 그래서 중국의 연호가 아니라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구려 중심의 독자적인 천하관, 즉 고구려가 최고야, 고구려가 중심이야 라는 것입니다. 즉 광개토대왕이 즉위한 해를 연호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 1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영락 2년 이런 식으로 그 연에 그 해에 칭호를 붙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호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고구려 중심의 독자적인 천하관, 왜? 중국의 연호가 아니라 고구려만의 연호이기 때문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연호라는 개념도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의 업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장수왕 같은 경우는요,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바로 평양으로 옮깁니다. 평양. 지금 북한의 수도인 그 평양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수도는 어디였느냐? 바로 국내성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이 국내성이라는 곳에서 남쪽에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자, 보시면 수도를 어느 쪽으로 옮겼나요? 북쪽인가요? 남쪽인가요? 남쪽이죠? 보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제 영토 확장의 방향이 어디로 확정된 것이다. 바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장수왕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장수왕의 정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남진 정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고구려는 백제에 대한 복수를 완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구려는 백제를 침공해서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고요. 이 한성은 지금의 서울입니다. 이 한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고요. 이때 백제의 누가 전사하냐면, 누가 죽냐면 바로 백제의 계로왕이 죽게 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고국 원왕의 복수를 완벽하게 해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원적인 국제 질서를 운영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원적 국제 질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학습 자료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다원적 국제 질서라는 건 고구려, 유연, 북이, 남조, 이 국가들은 중국에 있는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과 대등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견제하고 공존하는 굉장히 다원적인 국제 질서다. 다원, 말 그대로 중심이 다양하다. 중국의 하나의 나라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중심이고 서로 견제하고 공존하는 그러한 다원적 국제 질서를 누가 운영했다? 장수왕이 운영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구려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백제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